이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 나흘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현역 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현역 불패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번 주 전국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전날만 해도 네. 박 본부장 스스로는 물러날 뜻이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자진 사퇴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아무래도 여론이 싸늘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상을 임명을 할 때 이런 정도의 흠결은 드러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천자와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어떤 그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 보좌관으로서 역할이 있었다라고 평가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에 좀 더 그렇게 같이 힘을 모을 만한 사람을 마땅히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기영 보좌관을 다시 등용을 시켰는데 첫날부터 예상외로 굉장히 강한 반발이 일어났고 또 서울대 또 과학기술자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반대하고 또 정의당이나 다른 우호적인 정당까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또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친문계열 분류되는 의원들마저도 사실은 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그대로 반영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동안의 실패와 실수를 반성하면서 물론 반성을 표명한 적은 없었지만 마음 깊이 사죄하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잘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겠죠. 이제 그렇지만 예상보다 우리가 청와대나 대통령이 감사 안 할 수 있는 선을 지났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퇴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박 본부장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런 뜻을 전했어요. 이거는 임명 과정에 좀 무리가 있었다 이런 걸 좀 시인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청와대도 이미 그 박기영 교수가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판단을 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역풍이 불 걸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결국 많은 고심 끝에 이분한테 사퇴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사퇴를 하고 나서 청와대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청와대가 정말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정 국가안보실 그 차장을 비롯해서 4번째 낙마거든요. 장차관급이.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 청와대가 과거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수첩 인사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그런 많은 인사에 흠결이 생기지 않았느냐고 비판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문재인 청와대도 비슷하게 지금 코드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웬만한 흠결은 좀 덮고 그대로 좀 밀어붙여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인사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번의 경우는 전국의 과학자들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대로 강행하기는 어렵겠다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정말 청와대도 교훈을 얻어야 되고 지금 인사 검증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 추천한 분 이야기하셨는데 추천한 분이 누군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인사 추천 실명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흠결 있는 인사를 보면서 일부는 낙마했고 일부는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했는데도 강행을 해서 임명을 해서 지금 장관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의 추천으로 지금 이런 인선이 이루어지는지 저희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도 안 하시고 청와대 설명이 부족해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 지난 10일이죠. 그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이분에 대해서는 과도 있지만 공도 있으니 좀 살펴봐 달라면서 이해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분에 대해서 상당한 소위 애정을 갖고 이번에 인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고르셨는지 아니면 주변에 누가 추천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가 정말 인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정말 국민 대통합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네. 적어도 청와대와 장관급, 차관급의 인선을 보면 야당이 비판하듯이 코드 인사, 보훈 인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 대통합 인사를 하고 과학기술계에 저 박 교수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다는 그 인연 하나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네. 국민들이 실망하게 되죠. 네. 이번에 말이죠.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공이 있으면 공도 아니 과도 있지만 공도 봐달라 이런 대변인의 어떤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이번에 누가 박기영 본부장을 이 요직에 앉힌 거냐. 그래서 이 뒤 배경을 두고도 이제 이 말들이 많았어요. 대통령의 의중이냐. 또 하나는 임명을 하고 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낙마가 계속 반복되는 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현 정부만은 문제는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인사를 해서 실패해서 뭐 낙마한 사례도 있고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번 기회에 인사 시스템을 한번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인사 실명제를 하겠다, 또 말하자면 인사 시스템을 뭐 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아직은 그게 완전히 국민들이 믿을 만큼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 또 조인옥 인사수석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네. 보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조인옥 인사수석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합을 하고 있는 정도고 네. 실제적으로 보면 과학기술 분야 같은 본부장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부 부처다 장관이나 실제로 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제안이 들어오거나 네. 또 실제로 당내에 있는 어떤 소위 친노, 친문 인사들이 추천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실은 친노, 친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 박기영 교수하고 이 친분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인호 교수도 마찬가지고 인사수석도 마찬가지. 조국 뭐 교수, 뭐 민정수석이 비교적 같은 어떤 분류이지만 그렇다고 참여정부 때 교류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더군다나 결론적으로 누가 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인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출범이 거의 이제 100일이 가까이 왔으니까 네, 이제부터는 다음 주 17일입니다. 예, 100일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실명제, 이 사람은 누가 추천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추천자, 경쟁자는 밝히지 않더라도 네. 3배수에 들어와서 내가 임명했노라. 어떤 언제부터 시작됐고 언제 내가 결정했는가를 네. 밝혀달라고 기자나 네. 국회에서 얘기할 때 반드시 밝힐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레코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예. 반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청문회 문턱을 네. 비교적 쉽게 넘지 않으셨나요? 물론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셨습니다. 네, 청문회 과정에서 뭐 딸 재산이 직업도 없는데 몇 네. 억이 이렇게 늘고 이런 의혹, 또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매우 쉽게 청문회 문턱을 넘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어제 청문회하고 청문회 끝나고 바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니까요. 그러게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뭐 정말 이렇게 무사 통과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아직까지 한 명의 낙마도 없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 현역 의원 국민들이 불패입니다. 현역 네. 의원들이 정말 서로 너무 봐주기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어제의 경우에 김영주 지금 후보자 이제 장관이 되셨지만 네. 이분의 경우에 딸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딸이 한 분이 있는데 지금 전혀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인턴으로 6개월 정도 국회에서 일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예금이 10년 동안 1억 5천만 원이 늘어서 네. 1억 9천 몇백만 원이 있고 네. 또 집은 별도로 2억 5천만 원짜리인가 별도로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지적이 나왔고 김영주 의원 그 설명은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워낙에 뭐 형제들이 많아서 설날이나 뭐 이럴 때 될 때 세뱃돈으로 궁색하네요. 200만 원, 300만 원씩 네. 한 번에 받았다는데 네. 사실은 그 뭐 1%의 부자들도 그렇게 될지 몰라도 네. 김영주 의원의 경우 그런 말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제 한 인정을 하고 증여세 탈루 부분은 인정을 하고
1,450만 원 네, 정도의 세금 바로 세금을 내셨더라고요. 내고 나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현역원의 경우 봐주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경쟁자가 있고 또 당내 경선의 관문도 있고 공천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일단은 이렇게 검증이 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 비위나 부도덕한 문제들이 있으면 공천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선거 때 상대방이 굉장히 많이 문제를 삼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때 문제 삼으면 청와대 민정에서 검증할 때 대체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좀 그래도 검증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거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청문회 좀 무사 통과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직이든 현직이든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대동소이한 그런가요? 제가 매달 의문이었네요. 우리 의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다 정부에서 이렇게 건강원에서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검열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새 정부 노동 개혁이 이제 본격화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김 후보자 이제 장관이죠. 김 장관이 MBC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이면 즉각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청문회에서 밝혔어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좀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MBC라서 그런 부분이 솔직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여러 가지 언론 전반에 있어서의 말하는 폐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혁하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 쟁점화되는 이유는 MBC와 전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타겟팅하고 있다는 의혹을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어떤 성명이라든지 반응을 내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조금 더 차분하게 새로운 그 김영주 의원께서 이 부분을 어떤 뭐 특정한 정치적 어떤 색채라기보다는 언론계뿐만 아니라 문화계라든지 사회 전반에 있어서 부당 노동 행위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어떤 자기가 해명할 부분은 좀 더 해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역 의원이 낙마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청문회 불패 공식이 또 한 번 통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좀 잊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하셔가지고 김희수 헌법재판관 이분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을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6월 총각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청문 과정을 거쳤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헌재가 생긴 이후 최장 기간 공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임 박한철 소장이 1월에 물러나셔가지고 지금 190일이 넘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 소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로 많은 위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제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뭐 1,500건 가량 들어온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헌재가 이거를 180일, 6개월 안에 대충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장이 굉장히 교통 정리를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방치하다시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 적극성을 보이질 않고 있어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소위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분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계실 때 혼자서 반대 의견을 내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등등의 이유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매우 반대를 하고 있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여당은 그동안에 인선을 해오면서 몇 분의 장관들이 위태위태했어요.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고 대통령이 그저 임명을 강행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 불똥이 김희수 지금 헌재 소장 후보자로 튈까 봐 국회에서 지금 이거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국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혹시 부결될까 봐 그래서 이 안건을 지금 올리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9월이 되면 정기국회가 열리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국정감사 등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헌재 소장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낫겠다. 그래서 8월 16일부터인가요? 네. 국회가 네. 다시 열립니다. 네. 그래서 8월 국회 안에 이 동의안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청문특위위원장이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바로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돼요. 예. 근데 국회의장과 여당이 바로 상정하려면 통과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은 네. 그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서 네. 최소한 21명의 의원들이 네.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건 알지만 네. 국회의 표결에 가서 이분이 부결되더라도 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제는 네.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전공법을 택하는 게 낫겠다. 이 청와대가 또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심각하게 빨리 동의안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최근에 말이죠. 그런데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우정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정말 김희수 후보자는 여전히 표류 중인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김 후보자의 자녀 임기가 내년 9월까지만큼 네. 새 인물을 모색하겠다는 건가요? 그때까지 좀 버티자. 실제로 이제 지금 시그널 자체를 조금 미묘하게 지금 8월이 아마 분기점이 될 겁니다. 방금 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뭐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고 중기청 중수부 장관이라든지 새로 아직도 강요 인선이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상당히 정부가 여전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나 사드 문제 하다 보니까 현재 청와대가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여당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장까지 무리하게 할 네. 정도의 계산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중에는 매듭을 지어서 새로 자녀 임기가 꽤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분으로 교체한다는 시그널이라든지 본인한테라도 네. 그런 언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 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 사진이 예.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결정하는 그런 날이었죠. 이정미 전 재판관이 네. 이제 헤어롤을 머리 뒤에 하고 와서 그 모습이 좀 연상이 돼요. 화면 좀 함께 보실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좌진이 그런 블로그에 그런 글을 올렸어. 이정미 전 재판관 헤어롤은 성실하게 일하는 한국 여성 상징으로 당시에 그렇게 알려졌는데 자동차 헤어롤 원조는 추 대표다 이렇게 주장. 이거 그냥 웃긴 얘기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던데 뜬금없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집권 여당 대표의 어떤 여유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좀 보좌관으로서는 자기가 모시는 분을 좀 이렇게 띄워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과공비례라고 오히려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게는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대표 저 모습은 연출된 걸로 보여요. 이정미 재판관께서는 당시 결국은 헌재에서 결정하는 날인데 정말 이 머리에 헤어롤 한 거를 잊어버리고 그 출근을 한 상황이었고 지금 추미애 대표는 저 모습을 하면서 웃으면서 사진을 저렇게 찍은 모습은 결국 연출된 건데 뭐 물론 저렇게 하고 타셨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북핵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보좌진이 저런 사진을 올린 거는 별로 이 타이밍이 안 맞다라는 생각이고 추미애 대표는 사실은 저거를 내가 원조다라고 추미애 대표가 주장하지는 않았으니까 뭐 보좌진이 주장했지만 이 추미애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어떻게 이걸 잘 처리를 해나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놓고 사실은 여야 간에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한테 설명할 건 설명하고 또 협력을 얻을 건 얻으면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또 8월 국회, 9월 국회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보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게 좋겠다. 뭐 저런 사진은 뭐 이번에는 타이밍은 좀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감했어요.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그다음에 이현주 후보 4파전이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먼저 그 대표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이제 안에 국민의당 안에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현주 의원이 스스로 이제 나가겠다고 하면서 여기 이현주 의원의 지금 관심이 높아져요.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를 적극 지지했었는데 갑자기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볼까요? 출마하시면서 안 대표님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아니 뭐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요. 선택을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대안이 대표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분도 열심히 이렇게 또 당의 미래와 혁신을 위한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저도 열심히 또 치열하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 국민의당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장의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의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냐. 이 말이 정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돼요. 이현주 의원의 출마 의도는 과연 뭘까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파전이 됐을 때 안철수 의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별로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죠? 네. 오히려 결선 투표 없이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50%를 넘으면 그냥 후보가 되는 건데 이현주 네. 후보가 같은 표를 꿰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짜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네. 이현주 의원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기가 좀 더 나은, 물론 그동안의 과정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 탈당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마음고생도 심했고 또 최근에 들어서 뭐 밥 짓는 아줌마 이제 조리사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비판과 비난 여러 것들이 받아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천정배 정동영 후보가 됐을 때 과연 국민의당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하자면 만에 하나라도 합당의 논의가 됐을 때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의 그 진로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이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본인은 그냥 아니다라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개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합당이라든지 그런 논의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또 전체적인 트렌드가 여성 대표 예원을 비롯해서 추미애 뭐 이런 심상정 뭐 이정 이렇게 각 당이 있긴 나도 여성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네.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가서 물론 이제 안철수나 말하자면 이현주 후보가 누구를 위해서 드롭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도 분명히 있고 역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기 어렵다라면 본인이 이번에 좀 피해가면서 이현주를 내세울 수 있는 역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최고위원과 대표가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지금 이 당의 최고위원 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대표 나가는 게 낫다. 이런 어떤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당에 대한 충정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한번 이참에 여성 정치인으로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해보겠다. 막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승부수를 한번 던진 건데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단일화라는 변수도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분 전직 의원들 나오셨으니까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과연 네 분 중에 어떤 분이 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좀 편하다고 할까요? 짐작과 추측의 영역인데요. 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같은 분이 대표가 될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는 본인이 국민의당의 대표가 돼서 결국 국민의당의 외연을 확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단은 본인은 극중주의라는 표현을 해서 중도를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의 외연을 확장을 하면서 일단은 연대 대상은 바른정당이에요. 만약에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고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돼서 통합이 된다. 이럴 때는 정당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민주당의 경우도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안철수 후보가 그랬지 않습니까? 정동영 대 추미애
천정배 대 추미애, 안철수 대 추미애 할 때 과연 누가 국민의 관심을 더 끄고 지지를 받을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동영, 천정배 이분들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가는 지점이 민주당과 통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의심해서 본인이 나온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네. 저 민주당과 통합하는 길이 좀 봉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환영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엔 첫째 네. 본인에게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은 이 소위 말해서 몸짓도 좀 키우고 자기의 브랜드 네임도 좀 알리고 네. 그래서 이 관심을 끌면서 이번에 이현주 의원이 이 어떤 정치권 또 국민들에게 자기 이름을 각인시키겠다 이거. 두 번째로는 이런 계산도 했을 수가 있어요. 3파전으로 갔을 때 정동영, 천정배 이분들이 TV 토론을 하는데 공격은 결국 안철수 후보한테 집중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추미애 이현주 의원이 나와서 이 본인이 정동영, 천정배 의원을 향해서 또 화살을 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은근히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겠다. 이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 진영에는 이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됨으로써 사실은 1차에서 게임을 끝낼 가능성에 대한 상당히 물음표가 있는데 예. 이현주 의원이 또 나옴으로 인해서 그게 더 확률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오히려 뭐 이쪽에서도 긴장감을 갖고 다시 뭐 신발끈을 조이면 뭐 승산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민주당 후보가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현주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구심이 없어지고 당이 흩어지는 국민의 당이 흩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의외로 천정배, 정동영 이 두 분이 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합당하는데 같은 거기일수록 더 멀어지듯이 그것이 당내 친노 친문 간에 또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게 민주당이 다 좋은 거면 아니거든요. 예. 억지로 합당하면 또 구태로 돌아간다. 이런 당내가 다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됐을 때 바른정당 하면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더 예. 강해지는 것보다는 이현주 후보가 돼서 당이 동교동계의 목소리가 복잡해져서 다른 후보들의 어떤 원심력이 더 커져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라서 각자 굉장히 나름의, 복잡하다. 네, 셈법이 예, 그렇게 복잡하군요. 보여집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다음 주 17일에 그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도발 어떻게 대응할지 또 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잖아요. 부동산 대책부터 문재인 케어 또 앞에서도 나온 청와대의 어떤 인사 시스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면 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